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나다 세금의 기본 상식과 절세 전략을 알려드리는 캐나다 회계세무 완전정복 유튜브 채널 진행자 써니입니다. 세무 전문가이신 영킴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RRSP, 즉 은퇴 저축 플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RRSP와 함께 캐나다 재테크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TFSA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킴 전문가님, TFSA 정식 명칭이 텍스 프리 세이빙스 어카운트죠? 이름부터가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네, TFSA는 2009년에 도입한 제도로 이름 그대로 비과세 저축 계좌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투자 수익, 그러니까 이자, 배당, 그리고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모든 수익이 비과세라니 정말 혁신적이네요. 맞습니다. 지난번 RRSP의 핵심이 세금 이연이었다면 TFSA의 핵심은 완전 비과세, 텍스 프리입니다. 작동 방식이 RRSP와는 근본적으로 다른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TFSA에 돈을 납입할 때는 RRSP처럼 세금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납입하는 돈은 이미 소득세를 낸 세금 이후 금액이어야 하죠. 대신 이 세후 금액이 TFSA 내에서 투자되어 불어나는 모든 수익에 대해 세금을 떼지 않고요. 심지어 나중에 이 돈을 인출할 때도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와, 그러니까 RRSP는 지금 공제받고 나중에 세금을 내는 방식이고 TFSA는 지금 세금 내고 나중에 돈 불린 걸 세금 없이 가져오는 방식이군요. 정확합니다. TFSA는 저축계좌라는 이름 때문에 단순한 은행 예금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RRSP와 동일하게 주식, 채권, ETF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담을 수 있는 투자 바구니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TFSA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 궁금해 하실 텐데요. 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TFSA의 한도는 연령과 거주 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만 18세 이상이며 캐나다 거주자라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요. 정부가 매년 정하는 연간 한도액이 도입된 2009년부터 계속 누적됩니다. 매년 한도가 달라지죠? 네, 예를 들어 2025년 연간 한도액은 7,000불이었고 2026년 한도도 비슷하게 발표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자동 이월되는데 전년도에 TFSA에서 인출한 금액은 그 다음 해 한도야 추가되어 복원된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제가 올해 5,000불을 인출해서 썼더라도 내년이 되면 내년의 연간 한도 7,000불에 그 5,000불이 더해진 12,000불을 납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TFSA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인출해도 다음 해에 다시 비과세 한도가 복원되기 때문에 RRSP보다 훨씬 유동적이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납입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입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매월 1%의 벌금인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초과분에 대한 세금이 1년에 12%나 되는 셈이니 납입 전에 CRA의 마이 어카운트를 통해 본인의 누적 한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TFSA의 특징 때문에 투자 전략 면에서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TFSA는 수익이 완전히 비과세라는 최대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공격적인 자산을 담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성장주나 고수익 주식형 펀드처럼 복리 효과가 크고 자본이득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죠. RRSP는 소득공제라는 즉각적인 혜택이 있지만 TFSA는 비과세 성장이라는 장기적인 혜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영킴 전문가님 설명을 들으니까 당장이라도 TFSA에 돈을 넣고 싶어요. 그런데 투자를 하려면 어디에 해야 할까요? 혹시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지금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게 좋을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살짝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써니님, 이거 대본에도 없는 질문을 하셔서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저는 캐나다 세무 전문가이지 투자 상담 전문가는 아닙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 조언을 드리는 것은 제 업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에이, 전문가님, 그래도 세금 쪽에서 오래 계셨으니 자산 시장을 보는 안목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심호흡하며 다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무 전문가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각국의 정부가 재정 지출을 위한 화폐 발행 등으로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인플레이션 위험이요? 네. 이럴 때에는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기보다는 실물 자산이나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세무 전문가입니다. 이 이사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방송 중에는 말씀하기 곤란하시면 방송 후에 개인적으로 유망한 투자 종목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오늘 출연료 대신으로 말이죠. 아닙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TFSA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모든 투자는 개인의 책임하에 신중히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써니님, 저희는 이만 방송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영킴 전문가님 오늘 너무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RRSP와 TFSA의 장점만을 모아놓은 FHSA, 첫주택 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